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청약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합치돼서 성립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계약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 간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죠. 그래서 작성 목적은 당사자 사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데 있다.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또 이게 변경되고 또 소멸한 내용을 증빙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라든지 또는 계약서를 바꾼다든지 또 보관하고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원칙,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평이한 문체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이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뜻이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다든지 애매모호한 내용은 없어야 되고, 너무 긴 문장이나 과다하거나 현란 수정은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 평이한 문체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계약서와 관련돼서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수백, 수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계약하러 들어갈 때부터 핸드폰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별도의 녹음 기기를 통해서든 녹음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도 있고요. 뭐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에 있어서 계약서 내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걸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은 하지만은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롯이 대기업 등 또는 거래상의 지위에 있어서 우월적인 상대방에게 내가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할 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못 받게 되면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후를 통틀어서 반드시 녹음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한 평이한 문체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녹음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계약서의 내용, 해석과 관련해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녹음이다. 뭐 필요하다면은 제3자 어떤 목격자를 같이 대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녹음이 정확하죠. 표지는 제목을 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표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금전을 빌린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그런 정도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매매다, 물건을 주고 사고 판다, 매매 계약서 되겠죠. 그리고 본문 시작하기 가장 앞부분에서는 계약의 취지나 목적, 이유 등을 하고, 다음에 정식 명칭, 처음에는 표시하고 약칭 쓰고, 다음에 계약 목적, 다음 계약 목적물, 다음에 계약의 발생 시기와 조건, 이행 시기, 종료, 계약의 해지, 해제, 비용 부담 등등을 쓰고요. 계약할 때 계약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검토해보고 미리 본인이 추후에 경제적인 또는 법적인 손해를 입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모를 때는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하러 들어가면서 또는 작성하고 나올 때까지 반드시 핸드폰이나
별도 녹음 기기를 통해서 녹음을 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추후에 계약서 작성 내용과 관련된 해석상의 분쟁, 이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플러스 분쟁을 통한 재산상의 어떤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